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토익 스피킹, 여러분의 토익 스피킹 등급 취득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토세신 이현석입니다. 토익 스피킹 등급 취득이 혼자 공부할 땐 참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강의 지금 함께 해주신 분들 많을 겁니다. 내가 뭔가 좀 알고 들어가서 답변했는데 불구하고 등급이 레벨 5밖에 안 나온다거나 그 이하 등급이 나왔을 때 정말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자, 레벨 6 확보를 주변의 친구들은 많이 하는데 왜 나만 안 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 혹은 고민이셨던 분들 잘 찾아오셨습니다. 자, 저희 토스의 신 과정에서는요. 여러분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전략과 전술을 이용해서 아주 빠른 그런 등급 취득을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시험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어떻게 해서 이 과정이 여러분의 그런 등급 취득을 도울 예정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이 따고 싶은 등급이 일단 6등급이죠. 그렇죠? 5, 4에 계신 분들은 일단 이걸 빨리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취업준비생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제출해야 하는 점수 대역도 5보다는 6이 당연히 좋습니다. 130에서 150점대 점수 대역인데 이게 만만한 점수 대역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받는 것 같지만 나는 이렇게 쉽게 안 따지는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레벨이 이제 7등급까지 올리는 방법인데, 자, 저희가요. 일단은 이 상위 과정 레벨 7 과정도 있습니다. 저희 과정 내에. 그렇지만 이 6만 갖고도 충분하게 7까지 칠 수 있는 템플릿들을 운용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문장이 많이 어려워지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더 푸시하면, 자, 7까지 160점대까지 일단 갈 수 있는 그런 랜딩을 할 수 있게 아주 공학적으로 설계한 과정이 저희 토스신 과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제 그런 내용을 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 랜딩 내역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제 분포도 보면 레벨 5가 한 28% 취준생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40% 정도가 레벨 6를 확보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레벨 7이 전체 10% 이하고 200점 만점 레벨 8은 뭐 1% 이하긴 합니다. 뭐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궁극적으로 6를 확보하고 여러분이 7까지 확보를 해서 여러분이 취업 준비든 아니면 회사에서 회사 생활 할 수 있게 제가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런 이제 표상으로 요 데이터가 일단 보여주네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께 첫 번째 등급 취득을 하기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이 단기간에 영어 회화 실력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은 시험입니다. 시험에서 내가 등급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뭔가 빠른 속도로 강한 약을 써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필요한 것이 족보입니다. 모든 시험엔 족보가 있기 마련이고요. 토익 스피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족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과정을 듣느냐인데, 자, 족보라는 건 파트별로, 주제별로 여러분이 어떤 주제가 나와도 나는 이런 얘기를 해서 점수를 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안정이 되겠습니까? 토익 스피킹이라는 게 똑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형이 변형해서 비슷한 주제가 같은 유형으로 나와요. 그 유형이 만약에 템플릿화되어 있고 정확한 빅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필수로 나오는지 안다면 많이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템플릿 운영을 통해서 나의 영어 실력보다 3배, 4배를 보여줄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족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와 답변을 같이 붙여서 공식처럼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파트와 주제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개수도 줄여드릴 겁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외울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시간만 줄어듭니다. 엄선해서 필요한 만큼만 할 겁니다. 필요한 만큼만 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 이 템플릿들을 외우는 건 좋은데 영어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하기 시험이다 보니까 쓰기 시험이라면 그냥 써가지고 쳐가지고 내는데, 이게 뭐 OMR 카드 같이 이제 제공하는 시험도 아니고, 자, 시험은 불과 뭐 10분 이내로 끝나는 시험인데, 이 발음이라든가 강세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전달력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길 마련이죠. 여러분, 발음이 좋지 않다 해서 고민하셨던 분들 고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발음이라는 건 이 강세로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어 단어의 발음 강세는 정확하게 한 긴 단어의 강세도 있지만 이게 뭐 넣고 빼고 영어는 강세 중심 언어이기 때문에 이 강세를 정확하게 연습함으로써 발음에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메워서 전달력을 올릴 수가 있겠죠. 이 발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시험 답안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답안지에 해당하는 음성파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저희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단기간에도 가능합니다. 공식을 여러분 답변할 때 강세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 그 원리 원칙을 알고 연습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크게 따라만 해주시면 저희 과정만 그냥 듣고도 발음이나 강세는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변의 어떤 족보와 같은 성격의 문장들과 표현, 거기에 전달력이 올라간다면 최단기 등급 취득 6은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이 과정을 갖고도 7까지 도전은 가능합니다. 물론 7을 더욱더 확보하게 확실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저희 7 과정 아예 실전 훈련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 과정을 함께 들으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등급 취득이 이어지는지 그 공식과 같은 족보 몇 가지를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4번 문제인데요. 파트 3 총 6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또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더 궁금해하는 건 뭐예요? 왜 점수가 나오는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파트 3 같은 경우는 15초짜리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삐 그래요.
Do you like reading books? Why or why not? B. 생각할 시간도 없이 답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를 하는 걸 좋아하느냐라는 질문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까? 자주 나옵니다. 지난 최신 세트 150개를 분석한 결과 한 3분의 1 정도의 시험 세트에서 너는 뭘 좋아하느냐, 왜 좋아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주제에 대해서 자 여기서는 책을 읽는 거에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 여러분 책을 안 읽으면 어떡할 겁니까? 답변이 너무 답답해지지 않아요. 난 책을 안 읽어요. 근데 책을 왜 자주 읽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망하는 거죠. 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 영화를 보는 걸 왜 좋아하냐, 요리하는 걸 왜 좋아하냐, 수영장 가는 걸 왜 좋아하냐, 친구 만나는 걸 왜 좋아하냐 5만 가지 좋아하냐의 질문들이 나오는 토익 스피킹의 4번, 5번, 6번 질문의 특성상 일상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모든 다른 좋아하는 이유를 갖다 붙여서 연습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중구난방할 바에는 재밌어서 관심 있어서로 통일합니다. 됐어요? 자, 책을 내가 안 읽어도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책을 안 읽습니다. 재미가 없어. 이렇게 하는 순간 뒤에 답변을 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실제 시험 상황에서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등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요 답변을 그대로 갖다 쓰는 일단 실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문제가 4번, 5번, 6번 문제 같은 경우 다 표시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 do you like to read books or do you like reading books? I like you를 I로만 바꾸면 되죠. I like reading books 복수 그대로 주고 이거 그대로 because it is fun. 끝. 빨간색이 템플릿 외우시면 됩니다. 이걸 못 외운다는 얘기는 말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못 외웁니까? Because it is fun. 재밌으니까요. 자, 6을 확보할 때 이 이상의 답변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밌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붙이는 게 관심이 많거든요입니다. I am very interested. 요거 이제 강세 주는 법은 나중에 좀 배울 겁니다. 저희 본강 들어가면 it is I am very interested in reading books. reading books in reading books. 끝. 또 응용해 볼게요. 자, 요리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독선 잘 안 나와요, 사실. 잘 안 나오는데 얘를 준 거고요.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책 읽는 거에 관련된 것보다 요리라든가 음식 관련된 주제들이 4번, 5번, 6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이건 예를 준 거고 많이 나오는 주제. Do you like cooking? Why or why not? B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답변을 안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처럼 해보세요. 이대로. 자, 요리를 왜 좋아하는지 갑자기 난데없이 물어보는데 여러분 답변을 가만있어 봐. 내가 요리를 좋아하는 왜 그러지? 그러라는 순간 3, 4초 지나가고 답변을 만들기 I 하면서 지나가면서 제대로 답변도 못했는데 B 빵점이에요. 자, 그대로 I like cooking because it is fun. I am very interested in cooking. 기본 점수 이상을 할 수 있는 좋은 답변이 하나 나온다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답변을 그대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다 추가하는 문장 한두 개는 또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골격이 되는 게 because it is fun. 자, 여러분 벌써 지금 왜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주 준수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이미 된 겁니다. I am very interested in cooking. 스포츠요. sports 명사를 넣어도 되고 ing 넣어도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거든 영화면 movies 하면 되고 watching movies 해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좋아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물을 때는 재밌고 관심 있어서라는 답변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이 단어들은 중학교 1학년도 아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강세만 줘서 외우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죠. How often이라고 하는 문제 유형도 전체 세트 한 3분의 1 정도에 나옵니다. 여러분 150개 세트를 저희가 가장 최신 지난주 문제까지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50여 개 세트에서 무슨 문제들이 나왔냐면 야, 니 얼마나 자주 하냐? 영어로 뭐예요? How often? 자, 4번, 5번, 6번에 이제 빈출되는 문제 유형인데 How often do you go watch movies? 영화 보러 얼마나 자주 갑니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러면서 나 영화 자주 얼마나 보지? 한 달에 2번인가? 2달에 한 번인가? 이거 생각하다 시간 다 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변을 고퀄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How often에 대한 공식은 이겁니다. 자, 레벨 8 만점 받는 친구들이 쓰는 문장인데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요. 둘도 셋도 아니고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자, 최소한 How often이 나오면 공식이에요. At least 최소한 끊어줍니다. Once or twice a month 끊어줍니다. On average 평균이란 말. 자, 외국인이 말이죠. 영화 얼마나 자주 봐요? 그러면 저는 영화 자주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외국인이라고 저는 영화 최소 못해도 평균 한 달에 한두 번은 보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원어민이라고. 원어민이래. 외국인하고. 누가 한국말 잘하는 겁니까? 후자 아닐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에서 이 정도 퀄리티를 바로 할 수 있으면 200점 만점 받는 친구들하고 이 답변에서만큼은 동급의 답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외웁니다. 한 줄인데 그걸 못 외워요. 자, how often 나오면 생각하지도 말고 기계적으로 일단 답변합니다. 왜? 저는 여러분 일단 등급을 취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you로 물어봤으니까 I로 답변은 I go watch movies. 끊고 가세요. At least once or twice a month on average. 빈도를 나중에 바꾸려면 month를 week로 바꾸면 됩니다.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 아주 자주 가는 거죠.
그렇죠? 빈도라는 게 꼭 영화 보는 빈도만 물어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핸드폰을 얼마나 자주 쓰냐? 그러면 a day로 바꿀 수 있죠.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쓰잖아요. 그렇죠? 여행을 얼마나 자주 가냐? 1년에 한두 번은 year로 바꿀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요 형식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받냐면 I do that. 대명사, 대동사 처리를 할 수 있는 건 레벨 7, 8에서 나오는 특징인데 자, 저희가 7을 받는 친구, 8을 받는 그 정도 상위 레벨의 답변에 그런 퀄리티의 문장들을 갖다 쓰는데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울 수 있습니다. I do that. 한다. watch movies를 또 반복하지 않아요. 높은 등급 올라가면 대동사 처리합니다. 대명사 처리하든가. I do that when 그 다음에 뭐 붙이면 돼요. 이유 하나. There is a good movie. 좋은 영화 나오면 보러 간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화 보러 가는 게 그냥 심심해서 가는 거지만 야, 그 영화 재밌다. 보러 갈래? 그렇게 하죠. 또 해볼게요. How often do you use vending machines? 야, 이 자판기란 게 별것도 아닌 게 왜 자꾸 나오는 겁니까? 최신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주체 중에 하나가 어이가 없게도 자판기입니다. vend가 무슨 뜻이에요? 물건 팔다는 얘기인데 vending이란 건 파는 기계, 즉 자판기를 말하는 이 단어의 뜻을 몰랐다면 여러분 문제 풀이조차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how often 물어봤죠? 자, 여러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I use vending machines at least once or twice a month 해도 되죠? On average. 한 달에 한두 번 한다고 할 수도 있고 a week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 do that when I'm thirsty. 목마를 때 이용한다. 그렇잖아요. 음료 가장 뽑아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마를 때 thirsty라는 단어 못 외워요. 이거는 여러분이 외운다기보다 상식적으로 아셨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thirsty 모르신다는 분은 정말 이건 좀 반성 좀 하셔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아예 담싸고 사신 분들이요. 자, 목말라서요. thirsty. 배고픈 건 뭐예요? hungry. 배고파서요. 오케이. I use vending machines. 복수 주고 그대로 읽어야 되니까. 자, 문장 읽고 우리 공식 how often 물어봤으니까 at least once or twice a week. On average. week가 되든 month가 되든 뭔 상관입니까? 1년에 한 번 year 해도 그거 갖고 이런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진위 여부를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퀄리티의 문장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평가하는 것이 TOEIC 스피킹 시험이기 때문에 자, I do that. good. I do that when I'm thirsty.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3분의 1의 how often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완벽한 답변 공식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영어에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고 하는 그런 식의 질문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실제 토익 스피킹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시험 세트 한 5분의 1 정도, 그렇죠? 시험을 5번 보면 한 번꼴로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or라고 하는 선택 의문문입니다. or. 둘 중에 뭐란 얘기죠? 야, 너 A니 B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변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본능적으로 많은 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요. 나는 이걸 좋아한다. 자, 여기선 do you prefer to eat out? 밖에 나가 먹는 거 좋아하니? 그럼 집에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 오케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것도 나쁜 답변은 아니거든요. I prefer to eat out. 저 밖에 나가서 먹는 거 좋아합니다. Because I like to eat outside. 뭐 단순하네요. 그냥 밖에서 먹는 거 좋아하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하니까. 오케이. I go to good restaurants. 좋은 식당에 간다. 뭐 기껏해야 뭐 쉬운 형용사지만 I go to good restaurant. 좋은 식당에 가서 and eat delicious food.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이것도 나쁜 등급은 아닙니다. 뭐 레벨 6에서도 충분히 무난하게 이 정도만 나와도 무난한 답변인데 자, 저희가요. 무난한 답변을 갖고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약을 쓴다 했었죠. 자, A와 B라고 하는 선택 의문을 여러분 받았을 때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백여 개의 세트를 저희가 봤지만 한 번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그런 답변은 없었어요. 전부 다 둘 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굳이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선택을 강요당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50대 50입니다. 가끔은 밖에 나가 먹을 때도 있고요. 가끔은 집에서 음식 해 먹을 때 있죠. 그때그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끝. 만점입니다. 200점 맞는 친구, 즉 레벨 A 친구들은 이 정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울 겁니다. 우리나라 말의 50대 50 영어에서 똑같습니다. 50-50 신기하죠? 외우시면 됩니다. Well, 글쎄요. 이런 식으로 연기까지 하세요. 연기하고는 아니지만 토스에서 연기가 중요한 이유는 말하기니까 Well, it's 50-50 이게 아니라 Well, I think it's 50-50 글쎄요. 뭐 한 50대 50인 것 같은데 50대 50 아니면 어때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난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50대 50 자른 게 아니라 Well, I think it's 50-50. 자, 가끔은요. I sometimes 읽어요. 그대로 이건 갖다 줍니다. Prefer to eat out. 강세 뒤에 줘야 됩니다. 구동사 강세하는 법은 저희가 본강에서 할 거예요. 강세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강세법은 본강에서 할 거지만 자, eat out 뒤에 강세 주는 게 뭐예요? Prefer 뒤에 강세. I sometimes prefer to eat out, but I sometimes prefer to cook at home as well. As well. 또한 가끔은 나가 먹을 때도 있지만 가끔 집에서 해 먹을 때도 있겠죠. It depends. 강세 뒤입니다. It depends 하서 It depends on the situation의 약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말에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답변을 외울 겁니다. 그러면 선택 의문 or가 나왔을 때 실제 여러분이 답변 퀄리티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그냥 이 사람 뭐야? 교포인가? 외국에서 산 사람인가?
미국 영주권이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장 자체가 상위권 레벨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이 일단은 저희 템플릿 이미 3개나 보셨는데 이런 템플릿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과정 전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어떻게 어떤 주제로 나오든 기술적인 답변을 설계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족보 답변이라는 겁니다. 족보 답변 공식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답변했을 시에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오게끔 도와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최단 기간 안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고의 가성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은요 총 6개 파트로 나눠져서 이런 뭐 토익 스피킹 자체에 대한 설명은 수많은 강의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 파트 5, 파트 6까지 되어 있는데 자, 일단 1, 2번은 그냥 여러분 읽는 겁니다. 읽는 건데 2개를 보고 읽는 건데 발음과 강세를 당연히 보겠죠. 발음, 억양, 특히 강세가 전부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준비 시간이 있는 답변도 있고 준비 시간 없는 답변도 있습니다. 그래서 45초 준비하고 45초 읽고 그림을 묘사하는 게 3번 문제 파트 2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 4번, 5번, 6번은 15초, 15초, 3초 답변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일상적인 답변들 아까 너 요리 집에서 하는 거 좋아하니? 밖에 나가 먹는 거 좋아하니? 자, 그래서 이거는 총 3문제에 답변하게 되는데 6번 문제만 30초 좀 길어요. 자, 그 다음에 표를 실제 보고 여러분이 답변하는 게 있습니다. 뭐 여행 일정표라든가 행사 일정표 보고 아, 첫 번째 일정이 언제 시작됩니까? 이러면 B 하고 답변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 유형이 3개입니다. 그게 7번, 8번, 9번 문제 유형이고 총 30초의 준비 시간을 주긴 주지만 실제 문제와 답변 사이에는 준비 시간을 주지 않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준비 시간 답변 없이 그냥 곧장 짝짝짝 답변해야 되는 순발력 테스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이것도 대비가 철저하게 필요한 유형이고요. 5번, 6번이 60초 동안 답변하기 때문에 자율형 발화인데 결국엔 여기선 하늘과 땅 차이 답변 12가 엇갈리는 게 5번, 6번, 파트 5, 파트 6, 10번, 11번 문제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전략과 전술이 없을 경우에는 빵점이 나옵니다. 진짜 빵점이 나와요. 하나 1점도 점수를 못 주는 답변들이 수두룩하게 양산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답변에서. 왜냐하면 일단은 10번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 뭘까 1분 동안 듣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 요약을 한 다음에 해결책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안 들리면 일단 답변 처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안 들려도 전략이 필요해요. 안 들려도 어떤 유형인지 짐작을 하게끔 하는 키 인디케이터를 여러분한테 훈련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객 불만족이라는 얘기인지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인지 뭐 영업상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인지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인지 그 5, 6가지 가장 최빈출 유형을 훈련하다 보면 그중에 하나 때려잡는 건 사람이라면 할 수 있어요. 짐승이 아니라면 사람이라면 합니다. 그러면 때려잡으면 그게 잘 안 들렸다 하더라도 거기 키워드 한두 개만 갖고 여러분이 답변을 만들 수 있게 템플릿화하면 그게 60초짜리 답변을 여러분이 생으로 만드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제한 시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는 건 5가지, 6가지 정도의 답변을 미리 외워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태까지 수천 명의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등급을 같이 따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지막에 자율형 발화도 마찬가지예요. 야, 네가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얘기해봐. 그거를 15초 동안 준비해서 어떻게 조리 있는 답변을 영어로 합니까? 한국말로 그래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최빈출 유형의 회사생활, 교육, 그 다음에 뭐 일상생활, 취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어떤 주제가 나오든 어떤 유형이 나오든 교육 관련된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해서 여러분께 아주 깔끔한 답변을 제한적으로 드릴 겁니다. 그 답변을 갖고 여러분이 그 표현 몇 개를 갖고 구성을 해서 자기 답변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면 기존에 하는 영어보다도 3배에서 4배 깨끗하고 정확한 영어, 그 다음에 내용 연관성이 높은 표현들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모두 수천 개의 어떤 그 데이터, 문제 수로 말하면 그렇고요. 수백 개의 세트를 매년 분석하고 매달 분석하고 그렇게 드림으로써 나올 수 있는 결론들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파트와 전략은 아주 밀접한 연관인데 결국에는 9번 문제까지 파트 4까지 거의 만점에 가까운 답변할 수 있는 템플릿을 많이 드리고 여기서 이제 승부수를 펼칠 겁니다. 그래도 이것도 상당히 높은 점수가 마지막 부분도 높게 나오게끔 저희가 설정해서 작업을 하면 여러분이 130에서 150점대 확보는 아주 무난하게 가능하고요. 160점, 180점, 레벨 7도 충분히 가능하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이 박스를 한번 보십시오. 자, 발음과 억양 강세라는 것이 1번, 2번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읽는 방법에 대해서 자, 실제 화면에 대해서 뭔가 읽는 거와 연관된 문제들이 1번, 그다음 파트 1, 파트 3, 파트 4, 파트 6, 4개의 파트 9개 문제가 화면에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음 억양 강세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전체적인 점수가 10점에서 20점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강세에 관련된 것들은 무조건 이 평가 요소죠. 이게 연습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정 끝나갈 때쯤이면 복습 안 하고 그냥 읽고만 있어도 보컬 트레이닝 받으신 분들처럼 강세 넣는 법이 정확해짐으로써 영어적으로 들리게끔 만들게 도와드릴 수 있겠죠. 그게 1강, 2강입니다. 1강, 2강에서 여러분의 영어는 아예 성형 수술을 받게 됩니다.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영어로 좀 더 영어스럽게 할 수 있는 공식을 배워서 그거를 영어적으로 들리게끔 도와드리겠다 이거죠. 자,
토스 과정 목차인데요. 자, 앞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강세 발음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해서 어떤 지문이 나오는지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요거만 잘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영어처럼 읽을 수 있게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진 종류도 아주 실예냐 실외냐에 따라서 빈출도 순서로 아주 할 겁니다. 모든 사진은 똑같은 탭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 단어만 바꿔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파트 3 가장 많이 나오는 음식이나 제품에 관련해서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일상생활. 파트 4도 표도 유형별로 지금 토익 스피킹에 나온 표는 다 잡았습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모든 유형의 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빈출되는 행사 일정표부터 시작해서 드릴 거고, 자, 파트 5는 아까 얘기했던 60조 달의 답변도 홍보 부족, 정보 수집, 고객 불만족, 직원 교육, 모모 부족, 영업 문제까지 해가지고 지금 토익 스피킹에 나오는 웬만한 문제 유형을 80~90% 다 잡았고 빈출도 순서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어떻게 외워달라는 디렉션을 굉장히 명확하게 드릴 겁니다. 모호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6는 또 많이 나오는 주제들을 갖고 회사 생활이냐, 교육 생활이냐, 교육이냐, 일상이냐, 취미냐에 따라서 주고, 마지막에 이거를 실제 1번부터 11번까지 가장 최신 지난주 시험 문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업데이트해서 적용을 하는 훈련까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 발음 강세를 여러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정 중에 계속 따라 하셔야 되고, 자, 저희가 음성 파일을 그대로 드릴 테니까 가이드가 돼서 계속 따라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핸드폰에 넣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듣고 따라 할 수 있게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자, 요게 또 관건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지금 어쨌든 저희 과정이 지금 찍은 세트가 리뉴얼 주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최신 세트가 반영이 돼 있는데, 더 빠른 리뉴얼을 위해서 매달 저와 김소라 선생님이 실제 시험 본 세트를 분석을 해요. 완벽하게 복원 후 저희 과정에 있는 템플릿을 그대로 입혀서 답변하는 걸 매달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영상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2개의 세트를 여러분이 실제 기출문제와 함께 답변까지, 자료까지 무료로 다 PDF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을 무료로 매달 제공받게 되시니까 그 혜택까지 누리신다면 매달 신규 세트 2세트까지 여러분이 언제 시험을 보든 이 템플릿과 실제 최신 기출 문제가 합해지면서 여러분의 등급은 취득이 되는 겁니다. 첫째, 자, 그러면 저희 토스의 신 과정에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본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스의 신을 고르신 건 여러분 토익 스피킹 준비의 신의 한 수가 될 겁니다. 첫째, 이유는 발음 강세 부분에서 이 발음적인 약점을 강세로 잡기 때문에 발음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나 잘 못 읽는 분들도 영어적으로 그게 들리게끔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 부분에서 여러분 평가 요소를 잡을 거고요. 두 번째, 모든 답변에 대한 독립적인 자율형 발화갖고는 등급 취득이 굉장히 느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트별, 테마별, 족보 모여 답변 공식을 통해서 하나의 답변으로 모든 질문들을 해결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도 단축되고 정확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외워야 되는 양도 철두철미하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최소화시킬 겁니다. 최소화. 많은 걸 무조건 드린다고 다다익선이 아닌 것이 토익 스피킹 강의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엄선해서 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문법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께 어나 더와 같은 정관사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게 템플릿 안에 넣어서 외우게끔 만들 겁니다. 문법은 여러분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실수를요. 완벽한 문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변하면서 틀리는데 최소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쉬운 최고급 표현, 즉 아까 50대 50 뭐예요? 50-50. It depends. 쉽죠? 그렇지만 최고퀄에 200점 만점 받는 친구들이 쓰는 문장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쉬운 단어인데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인지만 주게끔 하면 여러분의 등급은 자연스럽게 취득이 되겠죠. 레벨 6 취득이 단순한 소기의 목표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레벨 7을 여러분이 충분히 받을 수 있게 근간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조금만 이 과정을 더 열심히 하시면 레벨 7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더 확실한 레벨 7 취득은 저희가 상위 과정 토스세신 레벨 7을 통해서도 또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요.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한 30여 강 정도 되는데 하루에 마음만 먹으면 4~5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강의가 그렇게 또 길지도 않아요. 지루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단기간에 일주일 안에 여러분이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강의 양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갖고 여러분이 토익 스피킹 등급 취득 이번에 저희와 꼭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